안녕하세요. 저는 경제금융학과 1팀 멘토 이혜수입니다. 저는 멘토 3회차로서 여러분들께 팁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면, 비대면 멘토링을 모두 진행해 보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로는 멘토링 전 고려하면 좋은 것, 멘토링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대면, 비대면 멘토링 진행 시 팁, 마지막으로 멘토로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멘토링 전 고려하면 좋은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학과 교수님과 멘토링 주제 조율입니다. 이 사항은 과마다 특성도 다르고 교수님마다 성향도 다르시기 때문에 모든 멘토분들께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학과의 경우 올해 멘토링 담당 교수님께선 멘토들 자유로 주제를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셨으나 작년 멘토링 담당 교수님께선 직접 아이디어도 내주시면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멘토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학과 교수님과 조율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면담할 때인데요.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면 면담의 경우 저희 공강 시간을 알려주어 면담 시간을 조율했고, 이 과정에서 단체 채팅방 투표하기를 이용했습니다. 비대면 전화 면담의 경우 저희 공강 시간 혹은 실시간 강의를 하지 않는 시간을 미리 공지해 멘티들에게 원하는 시간을 잡도록 하였습니다. 대면 면담처럼 아무 시간을 충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멘티가 직접 정한 시간이라 거의 까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멘티들과 개인적으로 연락할 구실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대면 면담을 잡을 때인데요.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올려두면 멘티들이 투표하여 면담 시간을 정합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는 건 비대면 면담을 잡을 때인데요. 왼쪽 멘티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딱 정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른쪽 멘티처럼 원하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땐 비슷한 시간을 원하는 멘티들을 한 번에 정리해 면담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면담 전 알아두면 좋은 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면담지 질문을 사전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멘티들이 질문을 듣고 답변을 고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그렇게 줄인 시간을 알차게 채우기 위해 추가 질문거리도 미리 생각해 두고 했습니다. 면담은 기본 15분에서 혹은 그 이상을 진행하고 앞뒤 면담을 너무 촉박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질문이 많은 친구들은 15분 이상인 1시간까지 면담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반면 너무 빨리 끝나거나 추가 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엔 다른 멘티들이 했던 질문이나 내가 1학년이었을 때 궁금해했던 것들 혹은 알고 있으면 좋았던 정보도 공유합니다. 그 예시로는 수강 신청 팁이나 저희 단과대의 경우 언어 선택에 따른 필수 교양을 최대한 빨리 들으면 좋다는 것도 있고, 1학년 수강 신청 과목에 따른 전공 혹은 필수 교양 교수님 스타일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등교가 미뤄지긴 했지만 한 학기 대면 수업하는 학과의 경우 강의실 찾는 법도 좋고, 저의 경우 학교 근처 맛집을 몇몇 멘티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 나중엔 다른 주제를 진행하는 멘토링 중간에 껴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론 멘토링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멘티들 계좌 입력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학기에도 지도가 진행되었지만 혹시나 누락된 멘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고, ASP 활동 지원금이나 그 이외의 교내 수상에 따른 장학금도 개인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ASP 관련도 있는데요. 1학년들은 1년 동안 필수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이는 졸업 요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멘티들이 ASP를 신청하고 계획서, 보고서 작성하는 걸 기간 내에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으론 대면 멘토링 진행 시 팁인데요. 저의 경우 팀원들끼리 친해지는 활동 위주로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멘티들끼리 팀을 짜서 단체 게임을 진행했고, 게임 종목으로는 당시 유행하는 게임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병 세우기, 그리고 사진 보고 인물 이름 맞히기 게임을 진행하였고, 학과 상식을 쌓을 수 있는 퀴즈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의 경우 경제금융학과인데요. 한국은행장 이름과 나라별 화폐 단위 이름 맞히기 등도 문제로 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팀별 그리고 개인별 점수를 매겨 멘토링 활동 지원비로 상품을 구매한 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팀원 간 협동심도 기를 수 있고 금방 친목도 쌓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멘토링 진행 시
서로 얼굴 익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돌아가며 자기소개하고 얼굴 익히는 시간도 가지게 하였고, 멘티들과 직접 얼굴을 맞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멘티들 참여 높이는 활동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멘토링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은 멘티들이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즐기는 취미 소개하기였습니다. 그래서 멘티들 모두에게 자신이 집에서 즐기는 취미를 다루는 자료를 만들어 저에게 보내라 하고서 제가 직접 본 후에 특이하거나 자료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 5명을 선정해서 주제별로 발표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멘티들이 직접 발표를 하여 참여도 유도하고, 발표를 하지 않은 멘티의 경우 제가 간략하게 취미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로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2학기엔 나눔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멘토와 멘티가 함께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데 다른 학과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 좋고, 멘티들과 함께 부스를 운영하면서 빠르게 친해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SRC의 활동 수기 공모전이 있는데요. 이는 멘토와 멘티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멘토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나 활동들을 작성해 제출하는데, 수상할 경우 장학금도 지급되니 멘토로서 참여하면 굉장히 좋은 공모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수 멘토도 노릴 수 있는데요. 한 학기 멘토로 성실히 활동하면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제금융학과 1팀 멘토 이예수의 발표였고요. 한 학기 동안 비대면 혹은 좀 상황이 좋아진다면 대면으로 진행되는 멘토링을 멘티들에게 유익한 활동으로 하시길 바라며, 모든 멘토분들과 SRC 선생님들 힘내세요. 지금까지 발표한 경제금융학과 1팀 멘토 이예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